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담양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하남산단에서는 한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거센 불길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건물 2동이 불에 탔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양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아침 7시쯤. 주차된 차량 밖에선 40대 A씨가, 차량 내부에선 A씨의 80대 어머니와 초등학생 아들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A씨가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위치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구한테 보냈고 그 누나가 사시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가 새벽 5시 넘어서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자살 의심이나 이런 거 있으면 경찰에서 소방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합니다. 경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주변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광주시 도천동 하남산단의 한 빈 창고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바람을 타고 불길이 옆 생활용품 물류창고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창고 안에 가연물이 많이 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건물 구조가 판넬조여가지고 판넬조가 화재에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학계가 빨리 이루어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나주시 송월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이 소방공무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1%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여수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어선이 충돌해 어선이 전복되면서 선장 66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해경은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요양병원 내 집단 돌파 감염과 소규모 확산이 계속되면서 오늘 하루 광주 전남에서 3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선 체육대회 참석 등 타 지역 관련 확진자 9명을 포함해 19명이, 전남에선 1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인 광주와 여수의 요양병원에서 오늘도 5명이 추가 확진돼 요양병원 누적 확진자가 7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또한 막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의 백신 황제 접종, 과태료 무마 청탁 등 여전히 개념 없는 행태를 보이는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자격시험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도 후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원경찰에게 대리주차를 시킨 광주 광산구의원과 교통과태료 무마를 청탁한 서구 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신안군 의원과 백신 황제 접종을 한 목포시 의원들,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공천은 곧 당선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공천은 주민이 아닌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당원들에게 입김 있는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행사돼서 주민들의 선택권이 일정 부분 제약받을 수가 있다 생각이 돼요.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당원 당규 등의 직무 수행과 경제, 외교, 국방 등 시사 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치르고 최대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줄대기 공천을 막고 능력 있는 후보자들을 선출하기 위해 민주당의 후보 검증 시스템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야만 이런 게 되고 그러니까 좌절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다 검증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뽑아놓으니까 그게 계속 말썽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 일반 여론조사 반영 확대나 시민 배심원제 도입 등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후보들의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다음 달 시도지사 상생발전위원회를 앞두고 실무위원회가 열립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는 16일 상생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기존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번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할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나 공항 이전 문제 등 시도 간 입장차가 극명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국회의원이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선임됐습니다. 광주 북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호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변인으로 선임됐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원내대변인을 맡게 된 조 의원은 예산심의와 민생법안 처리 등 원내 주요 현안 결정에 참여하고 민주당을 대표해 논평과 언론 브리핑 등을 맡게 됩니다. (11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15일 월요일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소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국회 예결위는 이번 예산소위에서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광주 비엔날레관 건립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추가 국비 확보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같은 날 대구에서 2038년 아시안게임의 광주대구 공동 유치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공동연구도 최근 시작했는데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활동과 함께 달빛 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 SOC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16일 화요일에는 전라남도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31년까지 혁신도시 한국에너지공대 인근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인데요. 레이저 관련 기관과 단체, 전문가 등 100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추진위는 초강력 레이저 시설 구축의 당위성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18일 목요일엔 내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이번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첫 시험인데요. 광주 전남에선 수험생 3만 1,500여 명이 광주 41곳, 전남 55곳의 시험장에서 응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인 만큼 자가격리나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도 운영됩니다. 18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광주 충장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충장축제는 사전 예약자와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5.18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드라이브인 추억 콘서트와 1983 타이거즈 팬사인회 등이 열리고 예술의 거리에선 오징어 게임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18일 목요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그린카 전시회가 개막합니다. 올해로 13회째인 그린카 전시회에는 국내외 350개 회사와 1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할 예정인데 전기차와 수소 연료차, 클린 디젤차 등 첨단 자동차 기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꺾여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광주는 어떨까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올랐던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관심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을 기점으로 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600건 30% 감소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일평균 아파트 매물도 지난달부터 증가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매물이 그렇게 적체가 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둔화세를 보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격이 이제 안정이 되는 그런 추이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월 들어 여전히 0.24% 올랐습니다. 매수 매도자 우위 지수도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100을 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냐,
이젠 하락할 것이냐 눈치 보기가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제 매도 희망 금액하고 매수 희망 금액의 그 사이가 이제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매수 문의가 조금 더 줄어들고 있고요. 광주 지역 아파트 시장은 금리 인상의 속도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을 부동산 안정 대책의 실효성, 그리고 내년 광주 지역 입주 물량 14,000세대와 분양 예정 물량 만여 세대 등이 좌우할 전망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시가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요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 양궁연맹이 현지 실사를 위해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시는 세계 양궁연맹이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현지 실사에 대비해 지역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안산 선수가 발표자로 나서는 대회 준비 프리젠테이션과 최첨단 드론을 활용한 주요 시설 영상 소개물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양궁연맹은 오는 21일 광주 국제양궁장과 월드컵 경기장, 5.18 민주광장, 22일에는 선수단이 체류할 호텔 등을 방문해 실사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전남 동부권 일대에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을 대상으로 17차례의 사고를 내고 7개 보험사에서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61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버스 등에 탑승할 사람들을 모집한 뒤 렌트카로 주행 중인 버스 뒤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고 공범들이 동반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뒤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목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19살 A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A군은 1심에서 장기 4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성년이 됨에 따라 항소심에서 중간형인 징역 3년이 다시 선고됐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맑은 가운데 기온도 20도 가까이 올라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내일 광주는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수능 시험일인 목요일에도 별다른 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이번 주 내내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잔잔하겠습니다.